이번에는 두 번째 또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과 복지 서비스로 국민 생활에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하고 계시는 분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 이제 김현명 전수석님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굉장히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 제목이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이란 제목입니다. 그 제목을 이래 정한 거는 사실 지난 작년부터 제가 강연 또는 축사 이게 하도 요청이 많이 와서 아주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그래서 너 가서 그냥 주어진 것만 읽다가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한번 공부를 좀 시작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제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자본 이쪽이 좀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한번 ESG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ESG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책이 생각보다 찾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각 금융사들, 특히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여기하고 관계가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들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많이 나오죠, 그죠?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 그래서 ESG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 그다음에 각 연구기관에서 또 나왔던 것들, 또 해외에서 나왔던 것들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ESG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됐고요. 또 과정에서 굉장히 ESG가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던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책을 쓰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용감하다. 맞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일 정리를 하니까 정리한 내용이 굉장히 좀 알기 쉽게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건 여기 추천해 주신 분들이고요.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주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특히 금년 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이런 리밸런싱도 좀 자주 일어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3월 정도가 되면 주총 시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보면 올해 들어서 증시가 3,000선을 돌파하니까 또 관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주 걱정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대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걱정을 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이제 비즈니스, 이 기업들에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국민연금이 지나치 의결권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 경영에 간섭을 또 하는 게 아니냐, 연금 사회주의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하는 게 별로 없구나, 종이호랑이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참 여러 가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은 그냥 투자자입니다. 그것도 이제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 국민들의 소중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지키고 불려야 하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큰 기관 투자가죠. 그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이다 보니까 영향력도 크고, 그러다가 보니 혹시라도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또 관심 개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걱정들을 하겠죠. 이게 또 종이호랑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실제 보면은 국민연금이 마지막 기업들의 주총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 과정에서 보면 실제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거 아니냐, 반대는 하더라도 관철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이제 종이호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당연하게 국민연금이 한 10% 정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배주주가 아니고 그냥 대규모 지분은 갖고 있지만은 지배주주는 아니고 결국 그 기업들의 그런 이 대주주 위주로, 오너 위주로 의사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거는 그 반대의 의견 자체, 거기에 대해서도 의미는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무리 소수 의견이라도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이 개선될 앞으로 여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주주권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도 믿을 수 있고 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투명하고 공정된 제도, 절차, 이런 것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였었죠, 그죠? 그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고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다시 논란이 있습니다. 이 스튜어드십 코드만 놓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랄까요? 기존에 완강한 입장들이 있어요. 아직도 보면은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들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그냥 공식화된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 계속 그럽니다.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제 내용이랄까요? 무엇을 도대체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결국 ESG 문제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기업들의 경영 상태에 대한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 주주 활동의 내용 자체가 ESG입니다. ESG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그런 이 부분이 있고, 또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시각이 아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이런 책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ESG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바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겠다. ESG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거센 바람이라는데 거의 열풍 수준으로 지금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작년하고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재작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또 올해 들어서는 더욱더 이게 아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계 쪽에서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전경련도 움직이고 경총에서도 움직이고 상공회에서도 또 움직입니다. 각기 전부 ESG 포럼도 만들고 ESG 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이 사업자 단체들이 스스로 ESG 관련 조직도 대폭 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10대 그룹 중에서 지난 4월 말 현재로 7개 그룹이 ESG 위원회, ESG 관련 조직 다 완비를 했고요. 상반기 내로 10개 전체가 다 이제 ESG 관련 조직을 만든다고 합니다. 500대 기업들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 70%, 한 3분의 2 이상이 ESG 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ESG 경영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컨설팅 펌 같은 경우나 이 법무법인도 보면은 ESG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을 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뭐 모든 언론들이 이제 그동안 약간 주저주저 했던 일부 언론도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모두가 다
모든 언론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한편에 이제 국회도 움직이고 정부도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은 ESG가 대세다라는 말이 이제는 진짜 실감이 납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뜨거울까? 그래서 ESG가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ESG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SG의 이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 환경 보전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옛날부터 다 해왔던 얘기고, S에 관한 내용들, 인권 문제, 노동자 안전 문제, 당연히 다 해야 될 문제. G는 뭐 마찬가지.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류 보편의 가치고, 이것을 우리가 규범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소비자 단체나 이런 데들은 무슨 문제 발생하면 보이콧하고 단체 행동하고 규탄하고 불매운동하고, 그죠? 세계적인 그 국제 기구들도 보면은 유엔부터 시작해서 ILO, 그다음에 투명성 기구, 그다음에 OECD 같은 경우 기업 지배 구조 원칙,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소비자 운동 같은 걸 통해서 기업들의 압박을 하려고, 그다음에 정부나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어서 접근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계속해서 문제는 반복이 됩니다. 보면은 생각해 봅니다. 91년도에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가 있었고, 2012년도 그때쯤에 우리 대구 구미의 불산 유출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평법이 생기고 화관법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노동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보면은 우리 구의역에서 젊은 청년이, 비정규직 청년이 이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저쪽 태안 쪽에서는 우리 화력발전소에서 젊은 청년이 역시 또 컨베이어 벨트에 압착돼서 사망하는 사고 있었고, 최근에 보면은 작년에 이천에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법을 또 만듭니다. 법을 만들거나 개정합니다. 뭐냐면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죠, 그죠? 규제로 접근을 합니다. 자,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 화관법, 화평법 만들어서 낙동강물 이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 또 그다음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만들어서 과연 우리 비정규직 청년들 이런 사망사고 과연 근절될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해서도 계속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계 인권기구도 관심 가지고, 유엔도 관심 가지고, 모두 관심 가지고 합니다. 법으로도 규제를 합니다. 국제 조약으로도 규제합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들에게 규제로 접근을 하는 강제적인 처벌하고 정부 조직 개편하고 별 대책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접근을 하는 기업들한테 보면은 규제로 인식이 됩니다. 규제라고 생각되는 한 기업들의 대응 방안이랄까, 대응 전략, 그는 당연하게 무시, 회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은 흉내만 내고 무늬만. 진짜 해야 된다라면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죠? 비용 최소화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규제로 접근하는 한 이 자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됐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입니다. 돈으로 이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시스템, 시장 시스템에 의한 이 문제 해결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돈이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투자로 접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분적이었던 노력이었고 여기저기서 시도는 합니다. 근데 이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이 ESG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UN PRI라고 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 UN PRI에서 발표했으면서 대상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ESG 원칙에 입각한 투자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적극적인 주주 행동, 이것을 권고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그냥 권고 수준이죠. 근데 권고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투자가들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PC가 어디 있는 거죠? 저거예요. ESG를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대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대세라고 하는지 또는 ESG가 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투자가들이 이제는 글로벌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이 모조리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도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뭉쳐서 움직입니다. 레리 핑크 회장, 대표적인 기관 투자가죠, 그죠? 전 세계 최고의 기관 투자가 국민연금, 전 세계의 사회보험, 공적연금 관리 기구들도 다 움직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관 투자가들도 다 움직입니다. 이게 또 국제적인 협회를 결성해가지고 서로들 간에 정보 교류하는 것은 물론 같이 움직입니다. 똘똘 뭉쳐서 전 세계의 투자가들이 한꺼번에 이제 움직입니다. 그것도 뭉쳐서 움직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업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영계들 정경련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듯이 근본적으로 이 기업을 보는 시각 자체가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존립 목적, 이윤 추구라고 얘기하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던 것이 미국의 우리나라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데가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꿉니다. 기업의 목적을 우선순위를 종업원을 더 앞에 두고 그리고 고객을 더 앞에 두고 지역사회를 더 앞에 두고 우리 고객이나 종업원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주주의 이익, 주주의 가치 맨 뒤로 돌립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용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냥 주주의 가치 극대화가 아니라 주주의 장기적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바로 ESG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기업들의 기본적인 시각 자체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ESG를 하면은 혹시 이게 돈 안 되는 거 아니냐. 돈만 쓰고 ESG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냐. 투자 관점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제 퍼포먼스, 성과 관점에서도 많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 결과들이 전부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다 이 기업들의 성과 그리고 투자에도 긍정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다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가들의 이 리스크 관리에는 이 ESG 관점의 관리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테일 리스크 이런 거 관리할 때는 아주 막강한 위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ESG 투자가 옛날에는 단순하게 어떤 그 관련 이슈에 관한 이런 산업 또는 기업을 투자해서 배제 정도 또는 테마 중심으로 몇 개 기업을 그런 산업 영역을 셀렉팅해서 이런 정도에 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정교해져서 특히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ESG 평가죠, 그죠?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을 분석하고 또 기업들은 그 ESG 평가를 가지고 자체 그 경영 현황을 분석하고 또 전략도 마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찾고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국민연금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규모가 볼륨이 이제 GDP 한 43% 작년 말 현재 됐습니다. 20년 전 2000년에는 9.5%였습니다. 4배 이상이 볼륨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제는 굉장히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쪽 그 해외 투자 쪽을 보면은 작년 말 현재로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304조 원 달러로 하면은 한 3천억 불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4,400억 그중 거의 한 60% 이상 해외 대외 순 자산 한 4,200억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 경제의 안전판, 버팀목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자꾸 해외 투자를 늘려 나가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작년에 국민연금이 실제 그 해외 투자한 늘린 금액이 달러로 하면 한 300억 불 정도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 대외 그 무역 수지 460억 불 정도 됐잖아요. 그죠? 거의 거기에 맞먹는 금액. 앞으로는 그게 600억, 700억 불 나갑니다. 1년에.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굉장히 우리 국민경제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나갈 거 아닙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할 때 어떤 달은 30억 불, 어떤 달은 5억 불, 이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러한 그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갈수록 더 커집니다. 뭐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는 작년 말 현재로 보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전체 합친 금액의 한 7.4% 정도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체 기업이 아니고 한 1,200개 기업 정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대표적인 우량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여기는 다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경제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잘 돼야, 우리 국민 경제 전체가 잘 돼야 국민연금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경제 아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관련해서는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책임투자 펀드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UNPRI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 ESG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ESG 평가를 실제 적용하는 것은 작년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ESG 평가를 기반으로 한 ESG 투자 통합 전략이 계속 확대돼 나갈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만들었고, 그리고 활성화 방안도 만들고, 그리고 작년부터 ESG 통합 투자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은 책임 투자 관련해서 이 ESG 통합 전략을 적용하는 자산이 내년이면은 전체 자산의 50%를 훌쩍 넘깁니다. 국내외 주식은 물론 채권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는 대체 투자와 국채 정도, 이 정도 빼고서는 거의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계속 내실화, 발전시켜가는 게 과제입니다. ESG의 새로운 길이라는 말을 제가 좀 썼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ESG, 진짜 세상이 바뀔 거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접근법이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시장, 투자,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는 ESG를 기업들이 안 하고는 못 베길 수 있을 정도 그런 식의 세상이 됩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세상 내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아까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자를 했지 않습니까? 종전에 옛날에 기업과 고객, 기업과 종업원, 기업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바뀝니다. 기업들의 시각이 바뀌니까요. 단순하게 우리 종업원들 노동력 제공하고 그다음에 페이를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지 같은 관계로 신뢰와 협력이 새로운 아마 그런 가치관이 되지 않을까. 관계가 이제 바뀐다. 그래서 세상이 바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사회적 자본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항상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적 자본을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제평가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 공동체에 대한 믿음 또는 이런 것들이 최하위를 항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 그때 아마 1년도인가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이게 필수다.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 생산 요소의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기술 발전에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자본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얘기가 아니고 원래는 유종근 지사가 쓴 책에 있던 것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꼭 예언을 하듯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들은 많았는데 아마도 ESG의 내용이 다 보면은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아킬레스건과 같았던 이런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들도 이제는 이게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한 이제는 비용 지출이 아니라 쓰고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이제 투자로 기업들도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바뀌어야 하고요. 왜냐하면은 자본에 대한 지출, 꼭 무형자본 R&D와 같이, 그죠? R&D와 같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와 같이 이제는 우리 ESG에 대해서도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다 시각이 바뀌어간다고 봅니다. 마지막 이제 국민연금의 역할입니다. 아까
김현명 교수님께서도 주셨던 내용하고 약간 겹칩니다. 첫 번째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정리해서 기업들한테 다 외부에 공개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불완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업들하고 금융계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더 보완을 해나가야 됩니다. 국민연금의 ESG 평가는 국민연금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한국의 표준이 되고 한국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한국형 KESG 정립하는데 국민연금이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가진 것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좀 꺼내놓고 공유를 좀 하는 그러한 문화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ESG에 관한 지식과 정보, 경험 가장 오래 했고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각 저기와 공유를 해서 개방하고 공유를 해서 우리 사회에서 ESG에 관한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금융시장 글로벌 무대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ESG 평가를 여기저기서 하는데 가령 모건 스탠리 MSCI에서 하는 평가하고 우리 서스틴베스트하고 한 거 보니까 4등급 4단계나 차이 나고 엄청 들쭉날쭉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ESG에 관련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짜 한국형 ESG 발판으로 해서 그 룰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한국형 또는 국민연금 ESG에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 내용은 개방과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